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욱의 법대로 9월 2일 토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2부 순서입니다. 자, 2부는 이재명 정말 쪼개기의 명수 같아요. 쪼개기 소환을 받겠다. 이것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쪼개기 소환?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쪼개기 명수를 했는데 제가 여기 3조 3개 쪼갠 거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방송에서 봤어요. 지금 여기 첫째 그 쪼갠 게 후원금 있잖아. 후원금 김성태. 그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인데 첫날에 많이 들어와야지 기선제압한다. 대선 경선할 때. 그래가지고 이 하루에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전부 이게 쌍방울 임원들 있잖아. 뭐 양성길부터. 이래 쪼개기 후원했잖아요. 쪼개기 후원. 이거 불법입니다. 쪼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이 쪼개기 했잖아. 핵이. 국회 핵이 있잖아. 이거 쪼개가지고 방탄해라. 8월 국회 중단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뭐 필리버스터 막으려고 쪼개기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검수완박할 때 그때 필리버스터 막으려고 쪼개기, 핵이 쪼개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자금 쪼개기, 국회 핵이 쪼개기. 그다음에 바로 세 번째 수사 쪼개기. 수사 쪼개기. 저희 처음 봅니다. 소환 쪼개기. 예. 9월 4일 날 2시간 받고 나머지 10며칠 날 또 나머지 받고 이런 식으로 쪼개기 수사하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게요. 왜 말이 안 되냐면 2시간 있잖아. 근데 이 조서를 열람하다 보면 1시간 걸려요. 반반 봅니다. 아, 그렇죠. 그럼 이게 조사 시간이 1시간 되죠? 근데 이재명이가 10시에 바로 들어올까요? 또 이게 개딸들이 많이 나올 거야. 한 100여 명 올 거야. 오겠죠. 오면 또 여기 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뭐 검찰 정치검찰이 탄압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또 뭐 떠들고 연설하다 보면 2, 30분 가잖아. 그럼 이게 실제 30분 조사받고 나오겠다는 거야. 그럼 이게 조사가 안 되고 우리 이게 검찰이 뭘 가지고 있나? 테마 보는 거야. 탐색하는 수사 정보만. 막 물어보셔.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검찰이 그걸 하겠냐고. 따라서 사실상은 무산됐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돈도 쪼개서 받고 회계도 쪼개고 수사도 쪼개고 이 인생이 다 쪼개기 아닌가. 이재명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거 디테일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쪼개기 이렇게 가서 2시간 받겠다고 하면은 검찰에서 노 할 거 뻔하잖아요. 뻔하게 알잖아요. 자기도 변호사인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저는 이 비법조인으로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이게 보통 일반인들이 만약에 검찰이 소환하는데 안 가면은 체포영장을 치잖아요. 긴급 체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2번 정도 안 가면 체포영장을 치는데 만약에 체포영장을 치면은 이 법원에서 또 발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발부를 받으면은 바로 이제 일반인은 바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은 국회의원이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되기 전에 이것도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체포동의안 거쳐야 되는 거죠. 현역 국회의원이니까는. 체포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2번째 안 가면 혹시 이게 긴급 체포를 하려고 하면은 무슨 소리야? 나 간다고 했는데 너희들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거부했잖아. 이 명분 되려고 한 거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나요? 당연히 이제 자기가 당연히 그거죠. 자기는 이제 불응한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법에요. 2번 체포영장에 2번 있잖아. 정당한 이유 없이 2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딱 그렇게 돼 있죠. 형사소송법인가 그렇게 돼 규칙에. 있죠. 2번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친다고 돼 있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죠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 번 불응했잖아요. 30일 날. 근데 이번에 9월 4일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또 구속영장 청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도 아주 불리하게 작용해요. 아, 그렇겠네. 수사에 협조를 안 했다. 자꾸 수사를 피하고 있다. 이런 게 정근면이나 이런 데 약간 이게 안 좋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내가 수사를 피한 게 아니고 나는 이게 수사에 참여하려 했는데 검찰이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쇼를 한다. 이렇게 의도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뭐 근데 문제는 이번에 검찰에서 발표했어요. 우리는 2번 불응한 걸로 조서에 기재하겠다. 이재명 소환 불응 처리. 2번 불응한 걸로 처리하겠다. 이 말이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도 안 오면 체포영장 칠 수도 있고 또는 구속영장 나중에 할 때도요. 이렇게 2번이나 불응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불리하게 기재하겠다. 이런 게 의도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도 절대 지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한다. 그래서 2번 무단 불응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무단 불응. 야, 무단 불응 했으면 뭔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무단 불응하면은 지금 체포영장 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구속영장에 이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이나 무단 불응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이제 또 불리한 게 될 텐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때 또 반박하기 위해서 내 사일날 간다고 했는데 검찰에 오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또 꼼수인데 그러면은 이 소환을 안 하고 어떤 그 정미경 의원이 방송에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나 싶은데 이 상황에서 소환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영장을 치는 이것도 검찰의 카드가 될까요? 구속영장을요? 네, 구속영장을 치는 이재명 소환 없이 꼭 반드시 조사를 해라는 건 아니에요. 네. 구속영장은 이제 뭐 언제든지 자기가 소환 거부하면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이럴 때는 바로 치기도 합니다. 뭐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나중에라도 온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이거 한 번 정도는 조사하고 영장을 칠 거로 통상적으로 예상은 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꼼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온다는 겁니까? 9월 11일부터 셋째 주 셋째 주. 본회의 없는 주에 그럼 그때가 단식 며칠입니까? 11일 뒤 플러스 12일이죠. 12일이죠. 그때 탈진 12일. 와, 우리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이라고. 김성태 열흘. 예. 8이라고 이게 조금 늦으면 완전히 생명이 위독했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는 뭐 당뇨도 있답니다. 당뇨가 심해가지고 이게 특별 제작한 샌드위치를 먹잖아. 뭐 밀빵인가 뭐 그거만 당뇨 심한 사람 이틀 굶으면 저혈당으로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근데 12일 단식하고 그때 조사받으러 오겠다면 앰뷸런스에 떡 실려 누워오면 검찰이 어떻게 조사합니까? 이게 됩니까? 그냥 추석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조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12일 단식한 사람이 불러놓고 어떻게 앉지도 못할 텐데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와, 저는 이게 황당한 지금 이게 주장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단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단식이라 안 불러요. 출퇴근 단식 아니 저는 방송에서 뭐라 하냐면 이번에 이재명 단식은 뭡니까? 방탄 있잖아요. 네 가지 방탄을 위한 단식 쇼다. 단식 쇼. 그래서 쇼를 붙입니다. 꼭. 단식 쇼. 네 가지 방탄은 다 할 거야. 수사 지연. 그다음에 재판 지연. 재판 선거법 중요하잖아. 1심이 안 노예되거든. 그렇죠. 총선 전에. 그다음에 체포 동의안 부결. 그렇죠. 동의안 부결. 그다음에 당권 유지. 대표 사퇴론에 대한 방탄. 그렇죠. 이런 게 네 가지 방탄을 위한 꼼수 단식 쇼다. 단식 쇼지 단식 아니다. 왜? 단식이라는 게 뭐야? 끊을 단, 먹을 식, 먹는 걸 끊는 게 단식이잖아. 근데 이재명이는 차로 어디든지 회의도가 이동하잖아. 회의 이동하죠. 차 안에 뭐가 들었을까? 초코바 같은 거. 알 수가 없잖아요. 차 안에 특별 주문한 샌드위치가 있는지, 초밥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밤에 경호 문제 때문에 밤에는 실내에서 자야 된대. 그러니까 출퇴근. 경호라는 게 국회에서 본관 앞이잖아. 그럼 국회에서 경비병력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거기에 텐트 치고 유튜버들도 보수 진보 다 있잖아. 그 뭐 자기 국회의원들 쭉 보좌진도 있잖아. 보좌진도 다 있고. 거기에 가서 어떤 놈이 물론 신발 열사들은 신발 하나 던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걸 해치느냐고. 신발 만약에 저기 보수 유튜버들이 신발 던지면 그거 자기한테는 이득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 문재인한테 신발 던진 결사 있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경호라는 게 말도 안 되는데. 경호 때문에 실내에서 자면 실내에 뭐가 있냐고 CCTV가 있냐고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실내에 그러면 이게 실내에서 뭐 먹는지 뭔지 모르잖아. 지금도 단식 현장에 생수통이 있는데 그 옆에 텀블러가 따로 있어요. 텀블러가 거기서 뭐가 들었을까? 텀블러에 물이 들었으면 생수통 먹으면 되지. 사골 들이는 거 아닐까? 뭐가 이게 특별하게 제작한 뭐 환자한테 좋은 몸에 들어있는지 저는 진짜 단시간 벌써 이게 오늘 있잖아요. 오늘 저 병원 실가야 됩니다. 당뇨 환자는. 당뇨 환자는 그렇죠. 저희 어머니 장모님이 당뇨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셨어요. 아침 한 끼 안 먹으면 안 돼요. 야, 정말. 저는 단식 쇼가 아닌가. 제가 여기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의심이 가잖아요. 투명하게 해라기죠. 이게 무슨 몰래 먹을 거다 하는 것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진정성 없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단식이라는 게 완전히 자기 메시지가 전할 데가 없을 때 정말 다급할 때 해서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정치인들 단식이라는 게.
근데 본인은 뭐 단식하면서 뭐 텀블러 갖다 놓고 그때 따뜻한 물이라도 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먹고 또 뭐 회의할 때 다 가서 회의하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 옆에 쭉 앉아 있는데 보니까 막 농담을 막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요. 농담하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하니까 저희들이 몰래 뭐 먹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옛날에 이재명이가 2016년에 자기가 글 쓴 게 있거든. 네. 이 조국이도 저 과거의 글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게 조적조잖아. 예, 예, 조국의 예, 적은 예. 과거의 조국이다. 그렇죠. 예. 이재명이도 이게 이. 예, 예. 이재명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이야. 예, 예, 예. 2016년에 자기도 단식하고 이정현 대표도 단식했잖아. 이정인 대표가 그때 그 김재수 농림부 장관 퇴임 결의안 강행을 하고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해서 단식을 했어요. 했죠. 네. 근데 자기 단식은 네. 그때 뭐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예산 있잖아. 이것 때문에 단식했잖아. 예, 예. 자기의 단식은 약자로서 최후의 저항수단이고 근데 이정현은 여당 대표니까 네. 이거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게 땡깡 내지 협박이라고 그랬어. 맞잖아요. 자기가 지금 땡깡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아니 이재명 너가 이게 약자냐? 너 어이. 집권 야당이야. 집권 여당이 아니고 집권 야당. 대통령 될 뻔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165석 8석 무소속까지 네. 지금 이게 집권 야당이라고 할 정도로 네.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지 맘대로 법 만들잖아.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단식 하느냐 말. 이게 땡깡 협박을 땡깡 왜 내 부리려고. 수사하느냐? 땡깡 부리려고. 아니 검찰 왜 내를 수사하느냐? 네. 내를 왜 영장 치느냐? 네. 이거 땡깡 부리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뭐 왜 그러면 내건 조건이 황당해. 실제 조건은 뭐야? 내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 네. 고소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실제는. 근데 이재명이도 낯짝이 있는지 그 말을 못해. 네. 근데 조건이라고 또 세 개 내걸었잖아. 뭐 윤석열이가 민주주의 파괴에서 사과해라. 뭐 인사 뭐 일본에 하고 인사도 하라고 했어요. 인사.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해양 재판소에다가 후쿠시마 그거 네. 제소해라. 네.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지. 그다음에 개각을 해라는 거야. 아니 세 가지 다 말이 되는 조건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조건을 내거니까 이게 뭐 무기한으로 하는데 네. 제 말은 이게 실질은 내 수사하지 마라. 그렇죠. 이걸 이게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요, 제가 검찰에 어제도 3-4군데 전화해봤어요. 어제도. 예, 예. 이재명 단식 어떻게 생각하냐? 예, 예. 이랬더니 예. 전부 다 100% 하는 말이 예. 아이고 개가 짖는다고 수사가 멈춥니까? 전부 그래.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춥니까? 원래는 여기 중동지방에서 놓댔잖아 제가 옛날에. 예, 예. 개가 짖는다고 낙타가 멈추느냐 이거거든. 아, 그래요? 원래는 여기 중동에 낙타 가지고 기차처럼 운반하잖아. 모든 물건을 예, 낙타가 예. 운반해. 예, 예, 그렇죠. 낙타가 사막의 배잖아. 예. 사막의 배. 예, 카라반. 그렇죠. 예, 예. 캐러반. 예. 근데 낙타가 싹 오면 막 동네 개들이 막 짖어. 근데 짖어도 낙타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 태연하게 걸어가. 태연하게 걸어가죠. 그러면 개가 깨갱하면서 개가 꼬리치고 도망가. 거기서 나온 게 중동에서 개가 짖어도 낙타는 간다. 낙타는 간다. 이거거든. 예. 근데 저는 이걸 좀 바꿔야 돼. 이재명이는 개가 아니고 예. 저는 한 지새끼로 보니까 국고손실하는 지새끼가 굶어도 수사는 간다. 예. 지새끼가 굶어도 고양이는 지를 잡아먹지. 그 지새끼 굶는다고 불쌍하다고 봐주나 지가 예. 고양이가 예. 바로 잡아먹어버리지. 예. 지새끼가 굶어도 고양이는 잡아먹는다. 예, 예. 이렇게 저는 정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래 그거구나. 그 개가 짖어도 낙타는 간다였구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목적인 이제 방탄용 아까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러면 출구가 어떻게 될까? 이게 참 궁금해요. 근데 보통 이 단식을 하거나 하면은 이 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날 끝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령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드루킹 특검. 그것이 이제 그게 간철이 되면은 그 간철 본인이 뭐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고 해서 그 간철을 시켰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구가 됐잖아. 근데 이재명은 지금 출구가 없어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완전 땡깡이니까. 자, 그러면은 아마 덜어누워서 병원에 실려가는 게 출구일 텐데, 그러면은 검찰 수사도 검찰 수사지만, 이 검찰 수사 이제 계속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안 하면 그냥 영장 치면 돼. 뭐 이렇게 되는데, 재판이, 지금 두 가지 재판이잖아요. 지금 15일 날 대장동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 준비 기일에서 이미 그 판사가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고 그 단식을 하는데 그 이재명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가
이 선거법,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거법 이거 100만 이상 나면은 큰일 나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격주를 하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금요일에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9월 8일 날 돼요. 9월 8일이면은 단식 D 플러스 9일이잖아요. 그때 재판에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놀죠. 그렇죠. 저는 이 결론은요. 네.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보면 참 어렵죠.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네. 솔직히 단식도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야, 참 이게 뜬금없는 뜬금포 단식을 하니까. 야, 그러니까. 진짜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예측이 어려운데 네. 제 개인적인 예측이에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는 단식할 때도 뭐라 했습니까? 사적생의 각오로 싸우겠다. 항상 하는 말이 사적생.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며 산다. 이순신 장군 말씀 자기는 이긴다고 생각해. 사적생. 네. 근데 제가 항상 이재명의 운명을 한 단어로 하면 네. 거꾸로 하면 돼. 아, 생적사가 운명이다. 살려고 하면 죽는다. 살려고 발버둥 쳐. 네. 살려고 방탄한 게 최근에 보세요. 검수한바. 그다음에 배지. 네, 배지. 그다음에 대표. 당헌 개정. 네, 장애투쟁. 그렇죠. 다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단식까지 끌어들은 거야. 살려고 방탄 갑옷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끝에는 생적사. 죽는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네. 그럼 어떻게 죽느냐? 제가 예측하는 거는요. 단식을 쭉 하잖아. 예. 첫째는 이제 그 지지율이 폭락할 것 같아. 아, 지지율 지금 이게 중요하거든. 떨어지고 단식은.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YS가 단식할 때는 지지율이 폭등했잖아. 그렇죠. 국민 지지가 중요한 거예요. 명분이 있으니까. 오늘 갤럽에 5% 떨어졌잖아. 그렇죠. 28%인가 뭐 그랬거든요. 27. 27. 민주당 지지율이 27이야. 윤석열 정부 들었을 때 최저죠. 최저. 그러니까 5% 떨어졌잖아. 갤럽에. 네. 자, 이 꼼수 단식이라는 건 다 알아. 그렇죠. 민주당은 다 알아.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국민들이 야 저놈 하다 별의별 짓을 다 하네. 아우 징글징글해. 이러니까 이게 여론이 지지율이 떨어져. 그렇죠. 첫째. 그다음에 아까만 두 번째는 이제 쓰러져가 병원 정도는 입원할 거야. 네. 또 입원 시원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수사나 재판을 안 미루잖아. 네. 결국 저는 수사는 진행대로 갑니다. 진행되고. 시간은 좀 지연될 수 있지. 진행되면 네. 결국 이 교도소에서 단식을 할까? 교도소까지 간다 봐요. 교도소에서 단식하거나. 그다음에 재판부도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지. 이재명 없이도 재판합니다. 그러면 이게 벌금 100만 원 넣으면 대필 다 날아가는 거야. 오히려 재판 잘 됐네. 안 넣으면 더 빨리 끝나는 거야. 저는 병원은 가더라도 이게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교도소에서 뭐 단식하든 말든 이렇게 오히려 1심 결과도 더 빨리 나오는 네. 자기 꼼수에 오히려 자기가 더 빠질 수 있는 이런 이게 결과가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 대표직도 오히려 이게 유지 못할 이럴 가능성이 네. 더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단식은 자기하고 이 의도와 전혀 정반대로 네. 완전히 자기도 죽는 네. 이런 이게 결과로 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생적사다. 생적사. 사의 결과로 기결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을 깨네. 죽을 여기 깨. 아무도 감동이 없어 단식. 감동이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더 진행하고 수사든 재판이든 심지어 아무 관심이 유승민도 감동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죽을 깨를 내는 거는. 근데 교도소에서는 단식 안 할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질 않으니까는. 뭐 지금도 안 알아주잖아요. 지금도 알아주는데 지금도 교도소에서. 또 출퇴근 단식을 네. 처음 보니까 사실 그 최장기 단식 기간이 YS 23일이라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전두환 28일이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율스님은 100일 단식 포함해 1년에 242일 했어. 예. 242일. 그 사이 뭐 도롱뇽을 잡아먹으면서 단식한 것 같아. 도롱뇽. 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단식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자기가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이재명 생각은 다를 수가 있거든. 이재명 생각은 뭔가 도모하려고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과 어제 문재인이 전화를 한 게 저는 참 심상치 않다고 보는데, 그 해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폭주를 한다든가 자기들끼리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김용민이 지금 뭐 이제 뭐 다수당 이 정도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탄핵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재인하고 문재인 세력하고 문재인도 지금 사법 리스크 남아 있잖아요. 네. 문재인 세력, 이재명 세력이 합쳐서 뭐 탄핵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요? 그거죠. 지금 이 이재명이가 최선의 카드는요. 네. 일단 이제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시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당대표 유지하면서 오히려 이게 문재인 세력하고 다 연합해서 윤석열 탄핵하자. 예. 아마 이게 이재명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물론 이게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저는 자기는 문재인가 구상이 있겠죠.
문재인과 이제 한 4, 5분 통화했죠. 예. 전화해가지고 문재인가 이재명한테 뭐라 했냐면, 아이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심해서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야기했고, 예. 그랬더니 이재명이는 아이고 뭐 잘 견뎌내겠습니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과 퇴행이 너무 심해서 단식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둘이 막 예. 하는데 아마 이게 둘이는 이제 그 순망치한 관계죠. 입술하고 이 있잖아, 예, 이빨. 예. 이게 입술이 없어지면 이게 이빨이 시리잖아요. 서로가 그렇죠. 순망치한. 예, 예. 이재명이가 죽으면 다음은 이제 타겟이 내 차례다. 그걸 다 아는 그 거죠. 특수부 검사들이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재명이 잡아야면 다음 문재인이다. 총선 후에 다 알잖아. 캐비넷 안에 다 넣어놨는데 해놨죠. 이거 그냥 묵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록 이게 옛날에는 뭐 사회가 좀 안 좋았지만 지금 이게 윤석열이 워낙 폭주하니 우리가 이게 단계를 해서 윤석열 탄핵합시다. 이러면서 이게 벌써 촛불 들고 나선다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어제부터 촛불 쿠데타지. 어제 촛불 가지고 촛불 모이라고 쿠데타. 했잖아. 이런 게 의도로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성공하기 어려운 게요.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가짜뉴스에 한번 국민이 속았지. 지금 이게 아무런 명분이 없는데, 뭐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무런 이게 탄핵 사유도 없고, 예. 그거 없잖아요. 법을 어긴 것도 없고, 그렇게 뻔히 이재명이 지 살라고 꼼수인 걸 다 알잖아. 저는 이런 시도에 사람 요새 없어요. 저도 이게 매일 광화문에 오잖아요, 방송 때문에. 집회하면요, 토요일도 저 방송이, 채널A 방송이 저녁에 있어요. 네. 5시 반에. 항상 오잖아요. 네. 그 사람 없습니다. 그 국민들이 이제 촛불 그 사기 선동 있잖아. 네. 그거 안 믿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1+1은 2다.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1+1이 100이라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몇 놈 안 돼. 네. 이제는 뭐, 저는 그게 안 통한다. 네. 이래 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무슨 저 촛불 들고 모여라 이재명 밥까지 굶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제 좀 썰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이. 예,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하나만 짧게 하나 좀 짚어보죠. 조국 이 조민 공소장에 보면은 조국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 내가 이 민정수석하고 대학 교수하고 바빠가지고 조민 내 딸이 이렇게 허위 스펙 내는 거 그런 거 난 몰랐어. 바빠서 몰랐어 했는데. 조민 공소장에 보면은 조국이 서울대 교수 컴퓨터 그 앞에 앉아서 이게 조물락 거리면서 이 가짜 인턴 증명서 만들고 있었다고 하던데. 그게 야, 제가 이 조국이 때문에요. 제가 진짜 가정삼아 짧게 한번 하면 예. 요즘 이재명 때문에 제가 밥을 아침을 못 먹고 있어요. 왜요? 제가 근데 집사람이 우리 1박이라도 좀 가족끼리 휴가 좀 가자 했더니 제가 이재명 구속되면 간다고 했더니 삐져가지고 이재명 구속되면 밥을 해주겠다는 거야. 이재명 구속되면 밥을 해주겠다는데 이놈이 구속안 또 단식 들어가 버렸으니 제가 한 달 동안요. 컵라면 아침에 10개 못 써요. 컵라면 밥을 안 해주니까 컵라면에 물 부어가지고 야 이재명 때문에 제가 집사람 피해가 막 심하다니까. 휴가 안 갔다고. 이재명 구속되면 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들하고 딸이 있거든요. 진짜 아들 딸 보기가 민망했어요. 딸이 뭐 필요할 때마다 제가 늦게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해주니 아빠 이게 필요한데 조국이 엄마 아빠는 시험도 대신 봐주는데 시험 대신 봐주고 아빠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니까 와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니까 조국이 아빠 엄마는 시험도 봐주고 그 다음에 다 필요한 스펙 만들어주지 않냐. 아빠가 조국이보다 바빠 막 이러더라고 딸이. 대학 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실에서 이렇게 다 해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국이보다 뭐 바쁘긴 바쁘죠. 저 방송하고 변호사. 하여튼 이 조국 때문에 가정 파탄나게 생겼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워낙 파렴치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야 이걸 보면서 제가 완전한 범죄는 없다. 아쿠아 팰리스 있잖아. 팰리스 궁전. 원래 여기 팰리스를 우리말로 맞춤법 표기법은요. 한글 표기법. 조국이가 위조한 게 맞아. 그렇죠. 아이 팰리스. 아이가 맞거든. 근데 호텔마다 서초동 가면 팔레스 호텔이 하잖아. 그러니까 팔레스라고 해줘야 되잖아. 근데 부산에서는 틀리게 쓰더라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차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들 것만으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한글 맞춤법하고는 안 맞는데 외래어 표기법하고 안 맞는데 그걸 쓰는 거예요. 의의로. 그러니까 자기는 의의가 진짜 호텔인데 그 호텔을 압수했잖아. 없어. 인턴이 없어요.
호텔에서 주소면 있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조국이 영구실 컴퓨터를 압수했더니 예. 조국이가 만든 거예요. 그 안에 나온 거죠. 조국이가 다 위조해놨고 예. 거기 도장과 붙어야 찍었겠지. 예. 그러니까 이게 오타가 나버린 거죠. 예, 예. 이게 결정타인데 옛날에 정정심이 재판할 때 이게 그- 조국이가 그때도 정인 이야기 넣어가지고 예, 예. 아이고 뭐 거부합니다. 예, 예.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그랬죠. 물어보니까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죠. 야, 조국이 부끄럽게 그냥 위조했다고 인정하지 그걸 거부하냐? 네. 그거 인정해야지. 네. 지금도 인정 안 하잖아요. 조국이가. 예.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고 네. 그다음에 그 책 하나 아, 책 자기 썼죠. 방송에서 많이 했거든요. 예, 예, 책 하나 조국이가 또- 이게 돈 떨어질만 하면 또 책을 써. 디케. 팔리더라고 그게. 디케라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정의 여신 있잖아. 예, 예. 디케 보면 눈을 딱 안대로 가리고 있잖아. 자고 우면하지 말고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예, 예. 안대를 가리면서 이게 한 손에 칼하고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거든. 김명수처럼 이런 눈치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칼이 없으면 법이 무기력한 거죠. 예. 저울이 없으면 야만이야. 여기 켈젠의 이야기거든. 예, 예. 한스 켈젠. 예. 그래서 이제 칼과 저울이 조화를 이루게 된대. 근데 이놈이 책을 썼는데 조국이가 야 디케도 저울이 있는데 우리 지금 윤석열 검찰은 칼만 이두르는 망난이다. 개 망난이라는 칼만 이두르는. 예, 예, 예. 그거 저울이 없다. 그러면서 이게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한테 가혹하다는 거야. 이게 우리 집안을 왜 멸문지화 시키느냐. 그래서 이게 디케가 눈물을 흘리듯이 그게 동정 사랑이 필요하다. 아. 이런 글을 썼더라고. 야, 그건 무슨 의미죠, 그게? 자기 집안에 대해서는 개 막난에서는 칼마이 둘러가 멸문지화시에 가혹하다 이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디케도 눈물이 있듯이 예. 자기도 이게 좀 선처를 해줘야 된다. 예. 자기 집안. 예. 이런 이야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법 철학을 쓴 게 아니고, 이것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렇죠. 또 정치적인 예, 거죠. 정치적인 거를 또 썼네. 자기 집안을 도륙냈다. 멸문지화. 예, 예. 망난이 칼마이 둘렀다. 예. 근데 정의 여신은 눈물도 있고 저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 예. 근데 제가 그랬지. 이게 그 정경심이 재판은요. 예. 칼하고 저울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예. 5년이면 딱 맞아. 예, 예. 근데 조국 재판은요. 예. 우리 이게 판사가 칼이 없어. 음, 칼이 없어. 정의 칼로 좀 더 치렵니다. 예. 조국이가 정경심이하고 대부분 공범이고 예. 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나 예. 아쿠아팰리스나 예. 그다음에 최강욱 인터는 조국이가 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그걸 비슷하게 보면 조국 그거에도 5년이야. 예. 근데 유재수 감찰 무마건이 또 병합돼 있잖아. 예, 예. 그럼 이게 그렇죠. 조국이는 6, 7년 때려야지. 음, 이게 정이고 이게 칼이야. 그렇죠. 따라서는 디케의 눈물이 아니고 디케의 분노, 정의의 칼이 필요하다. 이걸 제가 역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디케의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디케의 분노, 조국의 파렴치한 범행, 예.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 정의의 칼로 좀 더 내려치야 된다. 예. 분노로. 예.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예. 이제 그 대법원 김명수 체제도 이제 마감되고 새로운 또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고 뭐 국회 인사청문회는 아마 거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더 이상 민주당이 그것까지 발목을 못 잡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디케의 분노 제대로 분노할 때는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화끈하게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석 보내주신 서종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